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0일 저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43억 원 얘기를 놓고 하루 종일 민주당 측과 야당 측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굉장히 긴 보도로 돼 있어서 자,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그러니까 보도의 요지가, 그리고 그 보도가 앞으로 어디까지 확인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이 사건 전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43억 원 얘기가 뭐냐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분양 대행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김만배 씨 주변 또는 남욱 변호사, 뭐 잘 아시다시피 김만배 씨는 이제 그 화천대유 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 오너고요. 그 다음에 그 계열사인 천화동인 1호, 2호, 3호의 실소유주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가 남욱 변호사인데, 자, 이 사람 주변에다가 뭐 은행 계좌로 또는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43억 원을 보냈다. 이 돈이 뭐냐?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자의 진술, 이런 걸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를 놓고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참 충격적인 진술이다. 이제야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에 몸통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이상한 수사 정보를 흘리고 있다. 이러면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허무맹랑한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근거 없는 오보일까?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아주 알기 쉽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언제냐면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한 1년 정도 남짓, 이 기간 동안에 김만배 씨 주변 또는 남욱 변호사 이쪽에 43억 원을 주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주변 또 진술이, 이 43억 원 중에 일부가 2014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을 하는 겁니다. 2010년에 초선으로 당선이 되고 2014년 6월에 재선을 하는 건데, 이 기간이 거기에 딱 겹치죠.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니까. 이때 요 지방선거 이전에, 그러니까 2014년 초부터 한 6월까지, 그러니까 5월까지 요 기간 동안에 건네진 돈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에 쓰였고, 그 이후에 건네진 돈은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 왜냐면 2015년 2월, 3월 이때쯤에 이제 성남의 뜰이라는 이 대장동 시행사, 그렇죠, 시행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 이런 진술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사실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에 대략 이 대장동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이 진술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거 마무리 지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지금 당혹해한다. 뭐 이런 게 이제 보도 요지인데, 자, 그러면 근거는 뭐냐? 이 보도의 근거. 그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분양대행업체 이모 씨라는 사람의 계좌 추적을 계속 해왔는데, 이 계좌에서 현금으로 무더기로 인출한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부는 김만배 씨 주변 인사들한테 송금을 해줬다는 겁니다. 사실은 분양대행업체인 이 회사가 김만배 씨 주변에 송금해줬다는 건 어찌 보면 송금은 기록에다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 후보의 주변으로 송금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진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씨 계좌에서 돈을 빼서 그걸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그걸 쇼핑백에 담아서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김만배 씨 주변에는 계좌로 송금했다. 일부. 그래서 이제 43억 원 중에 일부는 현금으로 뺐고 일부는 계좌로 송금했으니까, 계좌로 송금한 거는 이 씨가 누구한테 보낸 것이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현금으로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했다는 거는 이 진술은 뭐 나중에
바뀌어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추적이 돼야 되는 사항이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현금이 5억 이렇게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전달을 했다고 한다면 뽑은 거는 기록에 남는데 전달했다는 건 그건 진술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한 그 기간 몇 달 동안에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그만두고 캠프에 갔다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다시 도시개발공사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2014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4월 달에 기획본부장을 사직을 하고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가 당선이 되자 7월 달에 공사로 다시 복귀합니다. 이것도 참 이런 인사도 희한한 인사죠. 거의 사유물,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자리를, 그 간부 자리를 사유물처럼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거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가 다 용인했다. 왜냐면 자기가 시장인 당시에 사직했고, 그렇죠? 그리고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직후에 또 그 사람이 그 자리로 복귀를 했다. 그 자리를 비워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직을 사유화했다. 이렇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어쨌든 간에 유동규 씨가 그렇게 되면 유동규 씨가 4월부터 7월 사이에 한 3개월 정도 돈을 과연 누구한테 받아서 썼느냐? 선거 자금으로 쓰긴 썼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장동 돈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제 규명돼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김만배 씨 주변으로 돈을 이제 받은 것으로 그런 진술이 있다고 그랬죠. 아니다. 이거는 로비가 아니고 사업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철마다 나오는 허무맹랑한 얘기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보도의 근거가 일부 계좌 추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추적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 분양대행업체인 이모 씨가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100억 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분양대행을 누구한테 맡기면서, 그렇죠? 맡기면서 그 사람한테 100억을 줬다? 그건 좀 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그 100억의 실체가 무엇일까? 또 이게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 100억을 줬는데 이 사람이 43억 원을 다시 남욱과 김만배 주변으로 돌려줬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의혹을 이렇게 풀어가는 걸로 본다면 선거 자금으로 세탁용으로,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 그런 게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밝혀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보도에서 한계가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양대행업체인 이모 씨가 남욱 변호사한테는 쇼핑백에 담아서 현금으로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만배 씨 주변에 송금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돼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남욱과 김만배 씨 주변이 유동규 씨가 2014년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 있을 때 여기로 돈을 전달했다는 이게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은 의혹에 불과하지 아직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럼 이제 이 근거를 검찰이 밝혀야 되겠죠. 이게 유동규한테까지 갔느냐. 그리고 그래도 또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럼 유동규가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씨 주변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선거 자금으로 썼느냐. 이재명 후보는 그 사실을 알았느냐. 여기까지가 이제 확인이 돼서 만약에 그거 다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처벌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썼다는 것도 현재 유동규 씨한테까지 갔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현재 거기는.
그것도 뭐 쇼핑백에 담아서 갖다 줬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분양대행업체인 그 대표인 이모 씨가 쇼핑백에 담아서 남욱한테 갖다 줬고 남욱이 그대로 이거 선거 자금으로 쓰셔라 또는 로비 자금으로 써라 라고 얘기하면서 유동규 씨한테 갖다 줬을 가능성 상당히 있고, 유동규 씨는 그거를 이재명 후보 선거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밝혀져야 될 부분은 결국 여기서도 핵심 키맨은 유동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그거를 인정을 하고 진술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련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 과연 유동규 씨가 그런 결정을 내릴까? 지금 대선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재명 후보의 가능성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정진상 그 지금 선대위 부실장, 비서실 부실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통화한 게 드러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점을 서로 얘기를 교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입막음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 이 조선일보 이 43억 원 보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데, 뭐 이 43억 원 보도는 어떻게 나왔을까? 그거야 이제 취재원과 관련된 문제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저희의 기자 경험으로 보면 이거는요, 그 검사들 뭐 이런 사람한테 나왔다기보다는 이런 게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흘러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왜냐면 수사팀에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들이, 거기 정보원들, 검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뭐 선후배 이럴 텐데 그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 김대중 1997년 김대중 후보 시절에도요,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뭐 안기부, 당시에 안기부니까 안기부의 뭐 공작 내지는 안기부 내에서 뭐 회의, 정치 관련한 회의 같은 거 하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을요, 김대중 후보 캠프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알고 있었다고 확신을 하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11월 20일 누구누구누구가 참석해서 어떤 회의를 해서 결론이 뭐다 하는 걸 김대중 후보 측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선거철에는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줄대는, 정치권에 줄대는 그 공무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뭐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꽤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정보는 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정확하다고 쳐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몇 단계 있는데, 거기에서도 핵심이 역시 유동규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검찰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유동규 씨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진술을 압박하지 않으면 유동규 씨가 그냥 이 진술을 묻어두고 대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9월 달에는 자, 특검은 시간 끌기다라고 하면서 특검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죠. 저 이재명 후보가 뭔가가 있나 보다, 특검을 반대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9월 달에 정말 이재명 후보가 나 이거 대장동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일 테니까 나 이거 정말 깨끗해라고 하면 9월 달에 특검을 딱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서둘러서 이재명 후보가 여권에다가 민주당에다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어차피 공방이 엄청나게 세질 텐데, 자, 특검 받아서 12월 내로 끝내자. 그렇게 되면 이건 나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생각을 왜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을 계속 반대했거든요. 시간 끌기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뭔가가 있나 보다,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건 합리적 관측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말이 돼가니까 특검을 조건 없이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 끌기라던 특검을 왜 11월 말에 조건 없이 받겠다고 하느냐? 그것도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나고 난 다음날 특검 조건 걸지 않고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요, 특검이 지금부터 뭐 협상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협상을 해서 진척이 된다고 할지라도
118일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오늘이 109일 남은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착수를 해도 대선 전에는 결론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특검, 야권의 특검 공세에 정말 국민들이 그 야당 말이 맞다. 이게 지금 검찰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한 늑장 수사, 부실 수사, 이게 얼마나 논란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신 있다. 이걸 이제 뒤늦게 와서 대선 전에 결론 안 날 테니까. 이러면 이제 특검 여론이 더 높아집니다. 아, 저거 꼼수다. 이거 이제 국민들한테 들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특검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입장을 바꾼 것, 이거는 어차피 지금 시작해도 대선 전에 결론 안 나니까 이 대장동 의혹을 특검 국면으로 넘겨버리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일 일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 중인데. 근데 그 결론은 대선 전에는 안 나온다. 그걸 노리고 이재명 후보가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밝혀지려면 유동규 씨가 입을 열어야 한다. 근데 그럴 가능성 현재로서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정치권 공방은 가열될 것이다. 뭐 오보다, 아니다, 뭐 충격적 진실이다, 뭐 이렇게 가열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가열된 가운데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